모래가 다 묻잖아. 아이고 진짜. 야, 여기서 또 오도방정이야. 어? 여기서 왜 오도방정? 진짜 못 살아. 너 모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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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바닥에 모래. 너무 흥분했어. 이거 먹고 진정해. 진정해. 사탕 먹자. 자, 진정해. 너 너무 흥분했어. 자, 쭈루마. 사탕 먹자. 사탕. 사탕 좋아요. 사탕 먹어요, 순이. 캣님 냄새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진정해. 지금 계속 야옹거리고 있는데 얘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지금 잠투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낮잠 자야 되는데 얘가 저랑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론 저도 좋죠. 얘랑 순이랑 침대에 누워서 자면은. 근데 어떻게 맨날 낮잠을 잡니까? 낮잠 같이 자자고 지금 잠투정을 계속하면서 자꾸 저를 침대로 불러들이는데, 이제 캣닙 주면서 애기 진정을 좀 시키고. 잠투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애기들 진짜 애기처럼.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사탕 좋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때 22년도 겨울에 브런치 스토리 계정이 막히게 되면서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그동안 쭉 전해왔지만 글을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큼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큰 이유는 없고요. 글을 좀 다시 써보고 싶어가지고 브런치에 오랜만에 들어가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글을 쓴 내용들과 함께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브런치 스토리에 있는 글의 내용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집에 갇혀있는 생활이 이어졌다. 언제쯤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지 기약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가끔 사라진 나를 찾는 사람들의 메시지나 전화를 받게 되었다. 투병을 하고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외출도 어렵다는 이야기로 모든 약속을 끊고 꽤 긴 시간을 보냈었다. 나를 걱정하는 네가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는 제안에도 외출은 어렵다면서 모두 거절을 했었다. 만나서 차 한 잔 정도 할 수 있지만 투병으로 인해 달라진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싶진 않았다. 초라한 내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서서히 완벽한 고립의 시간을 보냈다.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세상 아무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고립된 채 집안에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몸은 아프고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해야 했다. 누군가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세상 누구도 나를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살면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에 익숙해질 법도 했는데 전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나는 또다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내게 닥친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서 무엇이 현실이고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었다. 그동안 수없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조심하면서 살아왔었다. 하지만 병과 싸우고 있는 순간에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치욕스러운 순간을 겪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이미 모든 것은 파탄이 난 상황이었고 문제를 해결할 일만 남았기에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따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당장이라도 시작될 것 같았던 소송을 어떻게든지 잘 해결해야만 했다. 그때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기로 다짐을 했었다.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설명해서도 안 되고 아는 변호사는 없는지 잘하는 변호사를 주변에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고 온라인 속을 헤매면서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지독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나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변호사 미팅을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내 일과를 말하지 않았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생활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병인 든 채로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다시 본가로 찾아 들어가는 못난 짓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더 솔직한 말로 내가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 그대로의 그 모습만큼은 나의 늙으신 부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 약에 찌들어 있는 날것의 내 모습과 소송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가급적 가족들과의 만남도 멀리하고 지냈었다. 내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고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조차 부모님의 가슴에 너무 커다란 비수가 되어 꽂힐 게 분명했다. 딸에게 닥친 상황만으로도 잠 못 이루는 부모에게 속내를 들키기 싫어 나는 혼자서 잘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거짓말을 마구 해댔었다. 어쩌면 그때 내가 부모님 앞에서 했던 거짓말은 스스로를 세뇌시키기 위한 나에게 하는 다짐 같은 것이었다. 속내를 터놓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 속에서 당장 내 앞날이 어떻게 흐를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이 나는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혼자 표류하고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기인이 나타나 나를 구제할 일은 내게는 없을 것이라는 것.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표류하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갈 길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혼자서 치료를 시작하고 수많은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혼자서 일어서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절대 사람에게 다시는 기대지도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가끔 연락 오는 사람에게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내 상황을 설명하면 오히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당황스러워하며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냥 나는 웃으면서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표정 짓지 않아도 된다고 답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거짓말에 거짓말을 못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텐데 먼저 내가 나서서 솔직한 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이 소문을 내어 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가십거리가 되는 것 따위는 이제는 중요하지가 않았다. 사람들에게 잘 나가던 누군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 이야기, 거기에다 배우자의 외도와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막장에 막장을 더한 내 이야기는 가장 재미있는 소재가 된다. 나도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점심을 먹으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 이야기가 안주거리가 되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그들은 모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기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게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그게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긴 시간을 가면을 쓴 채 거짓말을 하고 회사 생활을 했었는지 지금은 그때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아니, 그게 사회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다. 마치 이혼이라는 흠이 내 커리어 전체까지 망쳐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했었다니 참으로 어리석었다. 그때 그런 나의 잘못된 생각이 현재의 내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2번의 결혼을 한 것은 잘 살고 있던 내 인생을 스스로가 나락으로 2번 떨어뜨린 사건이었다. 첫 번째 결혼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없이 했던 결혼이었다. 그렇다면 2번째 결혼은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으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혼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내가 왜 그때 결혼을 선택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했던 잘못된 생각을 떠올려 봤다. 첫 번째 이혼을 하고 다니던 직장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혼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나는 결혼을 한 사람이 된 채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난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 채 또 다른 가면을 쓰면서 사는 참 괴상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 시간이 6년 정도 되는 꽤 긴 시간이었는데 그때의 나는 무료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된 채 살기도 했고 때로는 결혼을 하지 못한 싱글 직장 여성으로 살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회생활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소로 나누는 우리나라의 문화상 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인 채 이중적인 모습으로 불안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갔고 나의 거짓말이 언젠가 들통이 나지 않을지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때 나는 그 불안한 생활을 빨리 청산을 해서 결혼을 한 여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이혼까지 한 내가 다시 결혼을 한 적 없는 싱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다시 아무도 모르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안전하게 내 거짓된 생활을 청산시키는 일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내가 그때 왜 결혼을 선택했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되짚어서 생각을 했다. 결혼을 할 만큼 지독히 사랑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사라는 직업이 매력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정말 내가 그랬었나? 라는 생각을 몇 번이고 해봤지만 내 손에 돈 몇 푼 더 쥐어지는 것이 중요한 나에게 돈 한 푼 없는 전 배우자의 직업은 그저 허울만 좋은 겉껍데기였을 뿐 나에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그 거짓된 삶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만 이쯤에서는 사실은 이혼을 했었다고 사실대로 말할까? 수차례 고민을 해봤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평생을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내가 살 수 있을지 그때의 나는 늘 불안한 상태였었다. 나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2번째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다시 진짜 결혼한 여자가 되어 살면서 안정이라는 것을 되찾았다고 생각을 했었다. 큰 착각이었다. 잘못된 사람과의 결혼이 나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이미 한번 경험했으면서도 나는 이중적인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다시 한번 결혼한 여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었다. 내가 그때 결혼을 한 여자를 몰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실은 내가 이혼을 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가 불안에 떨던 나는 만남을 갖게 된 사람과 몰래 결혼을 하면서 원래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것처럼 생활을 이어나갔다. 나의 거짓말과 어리석음이 내 발등을 찍은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찾고 싶었던 내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내 흠을 덮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을 너무도 쉽게 선택해버린 것이었다. 두 번째 이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관계에 휩쓸려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었는지 정작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느라 내 마음속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제외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기로 했다. 아니,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관계를 모두 끊어버렸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제외하고 관계를 신경 쓰지 않다 보니 나를 위해서만 쓰는 시간이 많아졌다. 불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시간을 쓸 필요도 없었고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잘못 들어갈까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내 기분이 상할 일도 없었다. 인간관계를 끊고 나니 모든 것이 심플해졌다. 단톡방에서 쓸데없는 농담에 호응을 하거나 의미 없는 안부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줄 시간에 나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정말 내가 원했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 그들이 내가 이혼을 2번 했다고 말하든 아니든 이제는 신경이 쓰이지가 않게 되었다. 그저 그들은 나와 직장 생활을 좀 같이 했거나 나와 함께 일을 했던 과거의 사람들이고 현재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한들 내가 이혼을 2번 한 것이 일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는 이제는 하고 싶지 않기에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비중을 두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